30년간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장 로비, 이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로 붐비는 공간에서요.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큰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날 30년의 침묵이 무너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년간 참고 견딘 한 며느리가 마침내 입을 연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은 그날 아침 몰랐어요. 오늘이 모든 게 끝나는 날이라는 걸요. 새벽 4시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몸이 알아서 깨는 거죠.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남편 민호가 코를 골았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무릎이 쑤셨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찔렀죠. 11월 초 아침 공기는 날카로웠어요.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가족들 깰까 봐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걸었죠. 차가운 벽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형광등을 켰어요.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왔죠. 눈이 부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어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졌죠. 손을 씻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뼈를 시리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숙은 이제 추운 것도 모르게 됐어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반찬, 어제 남은 국. 오늘 장을 봐야 했어요. 큰아들 준석이 결혼식이거든요. 내일이 디데이일이었죠. 도마를 꺼냈어요. 물을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죠. 사각사각 물을 써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어요. 무릎이 또 쑤셨습니다. 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서 일했죠. 앉으면 일이 더 늦어지거든요. 허리를 굽혔습니다. 등이 뻐근했어요. 엄마.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째 준호가 부엌 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죠. 왜 벌써 일어났어?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장 봐야 해서. 너는 왜 일어났어? 정숙이 물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근데 엄마, 불 켜진 거 보고 놀랐잖아. 준호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우유를 꺼내 마셨어요. 벌컥벌컥 소리가 났죠. 엄마, 내일 형 결혼식인데 괜찮아?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괜찮아. 엄마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알잖아. 그래도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자, 얼른 가서 자. 오늘 늦게까지 일 많을 거야. 정숙이 준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물을 썰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울렸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11월의 새벽은 길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5시 15분. 가족들이 일어나려면 아직 1시간 반이 남았죠. 그런데 말이죠. 정숙은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8살 갓 결혼한 신부였을 때요.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이 생각났어요. 시어머니 황금수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키는 작네. 건강은 해? 네, 어머니. 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며느리가 부지런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법이야. 금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30년을 지배할 줄은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봐야 소용없었거든요. 국을 끓였어요. 무와 멸치를 넣었죠. 보글보글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6시 30분 남편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됐어? 민호가 물었어요. 인사도 없었죠.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 정숙이 대답했어요. 밥을 퍼냈습니다. 김치를 꺼냈죠. 반찬을 차렸어요. 민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봤습니다. 정숙이 밥을 내놓을 때까지 말 한마디 없었어요. 자, 먹어. 정숙이 밥상을 내놨습니다. 어머니는? 민호가 물었어요. 아직 안 일어나셨어. 좀 이따 깨워드릴게. 그래, 어머니 일어나시면 어머니 것도 차려드려. 민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후루룩 국을 마셨어요. 정숙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밥은 안 먹었어요. 가족들 다 먹고 나서 먹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민호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릇은 그대로 놔뒀죠. 정숙은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죠. 겨울철 설거지는 손을 트게 만들었습니다. 7시 시어머니 금순이 방에서 나왔어요. 며느리 아침 했어? 금순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차려드릴게요. 정숙이 서둘러 밥상을 차렸어요. 금순은 식탁에 앉았죠. 오늘 장 보러 가야지? 금순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9시에 나가려고요. 제사 음식도 사와야 해. 다음 달이 제사잖아. 네, 알겠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금수는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석이가 좋은 집 며느리 데려오는구만. 대학도 좋은데 나왔다더라. 정숙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도 이제 좀 나아지겠네. 며느리가 똑똑해야 집안이 발전하는 법이지. 금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참았거든요. 금순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금순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릇은 역시 그대로 놔뒀죠. 정숙은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빨개졌어요. 차가운 물에 피부가 트기 시작했죠. 9시 정숙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생선, 고기, 채소를 샀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죠. 집에 돌아오니 11시였습니다. 금순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래 걸렸네. 금순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사람이 많아서요. 정숙이 사과했어요. 빨리 준비해. 내일 큰일인데. 네. 정숙은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보글보글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죠.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12시 30분이었어요. 점심 됐어? 응, 조금만 기다려.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30년 동안요. 오후 2시 정숙은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내일 입을 옷을 꺼냈죠. 다림질을 했습니다. 칙,
다리미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숙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어요. 58세, 하지만 70세처럼 보였죠.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나는 언제 이렇게 됐을까?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저녁 6시 정숙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준석이 집에 왔어요. 예비 신부 유나와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할머님.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당당한 태도였어요. 어서 와, 유나야. 어머니는 안 오셨어? 금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니요, 내일 뵐게요. 오늘은 준석이랑 마지막 점검하러 왔어요. 유나가 밝게 대답했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나는 정숙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준석, 유나, 준호, 민호, 금순. 그리고 정숙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요. 어머니, 같이 드세요. 유나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아니야, 난 좀 이따 먹을게. 너희들 먹어.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며느리는 원래 나중에 먹는 거야. 금순이 유나에게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죠.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소리였죠. 그런데 정숙은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밤 10시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어요. 민호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내일.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큰아들 결혼식이구나. 가슴이 벅찼어요. 기쁘면서도 쓸쓸했죠. 준석이가 태어난 날이 생각났습니다. 32년 전이에요. 정숙은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죠. 금수는 아들이라고 기뻐했어요. 민호는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숙에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웠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어요. 준석이는 잘 자랐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했죠. 금수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호도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숙에게 잘 키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석이가 결혼해요. 금수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기뻐했죠. 민호는 아들이 출세했다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숙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어떤지요?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새벽 3시 정숙은 또 눈을 떴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어요. 온 가족이 일찍 일어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정숙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정숙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수한 한복을 입었어요.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돼. 정숙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11시 온 가족이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식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꽃이 가득했죠.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숙은 한쪽 구석에 섰어요. 금수는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바빴죠. 민호도 사람들과 악수했어요. 아무도 정숙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준석이와 유나가 입장했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정숙은 객석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피로연 시간이 됐어요. 넓은 연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정숙은 한쪽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금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금순을 바라봤어요. 오늘 저희 큰손자가 결혼했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에요. 금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동안 우리 준석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금순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무능해서 아들이 고생했죠. 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우리 애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금순이 정숙을 가리켰습니다. 하객들이 정숙을 쳐다봤어요. 그래도 이제 좋은 며느리 얻었으니 우리 집안도 일어나겠네요. 금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객들이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죠.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왔죠.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눈을 피했어요. 준석을 봤습니다. 준석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죠. 친정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정숙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금순을 막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죠. 한 걸음, 두 걸음.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화장실로 걸어갔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여자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떨리는 입술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죠.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왔죠. 흐느꼈습니다. 왜 나만?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 난 괜찮아. 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할머니 말씀. 너무하셨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원래 그러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다니까. 얼른 들어가. 하객들이 기다릴 거야. 정숙이 유나를 밀어냈습니다. 유나는 망설이다가 화장실을 나갔어요. 정숙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30년.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연회장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정숙은 입을 닫았습니다. 완전히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정숙은 침묵했습니다. 아침 6시 정숙은 일어났어요. 평소처럼요. 부엌에 갔죠.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부엌에 왔어요. 아침 됐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죠. 민호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금순도 나왔습니다. 며느리 아침 했어? 금순이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말은 없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 금순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밥상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죠. 이 사람이 왜 이래? 금순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어제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민호가 대충 대답했어요.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도 정숙은 침묵했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청소를 했어요. 빨래를 했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아파? 병원 가볼래?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왜 말이 없어? 민호가 재차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으로 가버렸죠.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곧 괜찮아지겠지. 셋째 날 금순이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금순이 소리쳤어요. 정숙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그날 내 말이 뭐가 문제야? 금순이 따져 물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아니, 농담한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요즘 사람들은 농담도 못하네. 금순이 화를 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방으로 들어갔죠. 이 사람이 진짜. 금순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준호가 정숙을 찾았어요. 엄마, 괜찮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준호를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그날 할머니 말씀 좀 심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가 말했어요.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한테 말했어. 할머니한테 사과받아야 한다고.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형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대.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이 할머니한테 말해봤는데 할머니는 농담이었다고만 하시더라.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죠. 그리고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준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말해줘. 뭘 원하는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집안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가족들은 점점 불편해졌어요. 민호는 정숙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도 많았죠. 금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진짜 답답하네. 하지만 정숙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준석이 집에 왔습니다. 유나와 함께였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준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유나가 재차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차를 내왔어요. 조용히 테이블에 놓았죠. 준석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유나가 금순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그날 내가 농담 좀 했더니 삐진 거야. 금순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농담이요? 유나의 표정이 굳었어요. 응, 그날 피로연에서 내가 우리 준석이가 고생했다고 했거든. 엄마가 무능해서. 근데 사실이잖아.
금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금순이 눈을 크게 떴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유나가 말했습니다. 야, 너 뭐라는 거야? 넌 우리 집 일에 끼어들지 마. 금순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할머니, 그만해. 내가 뭘 알아? 우리 며느리는 원래 예민해. 금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준석은 난처한 표정이었죠. 정숙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민호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 민호가 말했어요. 정숙은 민호를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사과하라고?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 민호가 달랬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뭘 원하는 건데? 민호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죠.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해 안 돼.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의 침묵은 계속됐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금수는 더 이상 정숙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정숙을 피했어요. 준석은 집에 잘 오지 않았죠. 오직 준호만이 정숙을 챙겼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준호가 매일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힘들지? 준호가 물었어요. 정숙은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꽉요. 그리고 놓았죠.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결심했어요. 새벽 4시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갔어요. 평소처럼 밥을 지으려 했죠.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쌀을 씻던 손을 멈췄습니다. 냄비를 내려놓았어요. 부엌을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죠.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 정숙은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7시 민호가 부엌에 갔어요. 아침 안 했어? 민호가 놀라서 방으로 왔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디 아파? 병원 가야 해? 민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왜 밥을 안 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죠. 민호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금순이 방에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밥은? 어머니, 저기. 정숙이가 밥을 안 했어요. 민호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뭐? 왜? 금순이 화를 내며 정숙의 방으로 왔어요. 며느리, 이게 무슨 짓이야? 금순이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어요. 금순을 봤죠.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밥은 누가 해? 금순이 계속 소리쳤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어디가?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었죠. 야, 어디 가냐고. 금순이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냥요. 민호와 금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갔을까요? 정숙은 내렸어요. 공원이었습니다. 한강 근처였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흘렀죠. 잔잔하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11월의 바람은 매서웠죠. 하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또 울렸습니다. 금순이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건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정숙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3주 만에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와. 응, 내가 데리러 갈게. 준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있고 싶어. 정숙이 말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녁에 갈게. 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강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없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한 번도.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 정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죠?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 금순, 준석, 유나, 준호. 모두 정숙을 봤어요. 어디 갔다 왔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가려 했죠. 며느리,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금순이 말을 막았습니다. 정숙은 멈췄어요. 돌아봤죠. 뭐가 불만인지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금순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민호는 불편한 표정이었죠. 준석은 난처해 보였어요. 유나는 걱정스러웠고 준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정숙을 빤히 봤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밥을 지었죠.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어요. 설거지를 했죠.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제사를 지냈어요. 무릎이 부서지도록요.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터지도록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으면서요. 정숙이 금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어요. 금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능해서 아들이 고생했다고, 이제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뭘 한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능했나요? 제가 못났나요? 정숙이 물었어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정숙은 민호를 봤어요. 당신은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됐어요. 어머니, 그 말씀은 좀 심하십니다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당신은 눈을 피했어요. 비겁했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숙은 준석을 봤어요. 준석아, 넌 엄마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기억하니?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새 간호했어. 아플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 싸줬지.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했어. 정숙의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넌 그날 할머니 말에 아무 반응도 안 했어. 왜?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모두를 둘러봤어요. 30년간 한 번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이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어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대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밥을 짓지 않았어요. 대신 옷을 갈아입었죠. 외출복으로요. 7시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은? 민호가 물었어요. 직접 하세요. 정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뭐? 저는 오늘 나갑니다. 정숙이 가방을 들었어요. 어디 가는데? 병원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병원? 어디 아파?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 몸 상태 확인하러 가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검진 받은 적 없으니까요. 정숙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나도 같이. 혼자 갈 거예요. 정숙이 문을 닫았어요.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병원에 갔어요. 종합 검진을 받았죠. 오후 3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무릎 상태가 심각합니다.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요. 정숙은 놀라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허리도 문제예요. 디스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손목에도 터널 증후군이 있고 어깨도 오십견이 심하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30년이요.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죠. 의사는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상세한 진단서였어요. 정숙은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시켰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죠. 30년. 정숙이 중얼거리며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노동 목록이었어요. 밥 짓기, 하루 3회 365일, 30년 32,850회. 설거지, 하루 3회 365일, 30년 32,850회. 청소, 하루 2시간 365일, 30년 21,900시간. 빨래, 주 5회 52주, 30년 7,800회. 제사, 연 4회 30년 120회. 정숙은 계속 썼어요. 1시간 넘게요. 리스트가 완성됐습니다. 놀라운 숫자들이었죠. 그리고 정숙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노동의 시급을요.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이었어요. 정숙은 보수적으로 계산했죠. 하루 평균 10시간 9,860원 하면 98,600원. 98,600원, 365일 3,598만 9천원. 3,598만 9천원 곱하기 30년 하면 10억 7,967만 원. 10억이 넘었습니다. 정숙은 그 숫자를 보며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10억?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30년이 10억이구나.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죠. 왔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검진 결과 어때?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멈춰 섰어요. 돌아봤죠. 안 좋아요. 어디가? 무릎, 허리, 손목, 어깨. 다요.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치료해야 해? 수술이 필요하대요. 여러 차례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비용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숙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컴퓨터를 켰어요.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가사노동 임금 청구서. 상세한 내용을 적었어요. 30년간의 노동 내역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총액 10억 7,967만 원. 입금 기한 2024년 12월 31일. 미입금 시 법적 조치 예정. 청구서를 완성하고 출력했어요. 봉투에 넣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밥을 짓지 않았어요. 대신 옷을 갈아입었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어디가? 민호가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저 봉투는 뭐야? 민호가 테이블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정숙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열었죠. 청구서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금순이 방에서 나왔어요. 뭔데? 금순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청구서를 금순에게 보여줬어요. 금순은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미쳤어? 금순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인가 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과 유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오라는 내용이었죠. 1시간 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석이 청구서를 읽었어요. 유나도 함께요. 엄마가 이걸 쓴 거야? 준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두고 나갔어. 민호가 대답했어요. 10억이라고? 준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가사노동에 돈을 달라고? 금순이 화를 냈어요. 할머니, 근데 내용을 보면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금순이 유나를 쏘아봤어요. 30년 동안 이만큼 일하셨으면 돈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너도 미쳤어? 가족인데 돈을 받아? 금순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할머니, 어머니는 30년 동안 월급 한 번 받은 적 없잖아요. 유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금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나간다고만 했지.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왔어요.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정숙을 봤어요. 청구서 봤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호가 화를 냈어요. 무슨 짓이냐고요? 정숙이 반문했습니다. 30년치 임금 청구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문제가 없긴. 가족인데 돈을 달라고 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가족은 공짜로 일해야 하나요? 정숙이 되물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너 정신 나갔어?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정숙이 금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무급 가사노동자였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죠. 하루 17시간씩이요. 가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사 120번 지냈어요. 명절 음식 120번 만들었죠. 청소 2만 1900시간 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30년치가요. 민호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상세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병원 진단서예요. 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무릎 연골 마모, 허리 디스크 5군데, 손목 터널 증후군, 어깨 50견. 정숙이 차례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일한 결과물이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돈 달라고? 네. 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0억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30년 치곤 적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계산했거든요. 정숙이 테이블에 계산서를 펼쳤어요. 가정부 쓰면 월 200만 원이에요.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죠. 저는 가정부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금순이 애걸하듯 말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가격이 15억이라고 들었어요. 팔면 되죠. 뭐? 민호가 소리쳤어요. 집을 팔라고? 네. 당연하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여기서 살잖아.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나갈 거예요.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뭐? 모두가 놀랐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잠깐 엄마. 준석이 소리쳤어요. 이혼까지 할 거야? 응. 30년이면 충분했어. 정숙이 준석을 봤습니다. 준석아, 미안해.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준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준호를 안아줬어요. 준호야, 엄마 이해해줘. 엄마도 사람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돈은? 민호가 다시 물었어요. 12월 31일까지예요. 입금 안 하시면 변호사 선임하고 법정 갈 거예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당연히 받을 거예요. 별도로요. 정숙이 덧붙였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네. 진심이에요.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방에 있을게요. 생각 정리되면 말씀하세요. 정숙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준석이 금순에게 물었습니다. 금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할 말이 없었죠. 어머니가 진짜 화나셨나 봐.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30년 동안 저렇게 살았는데.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너무했나? 준석이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후회하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야.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의 끝이자 시작. 다음 날 민호가 정숙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당신, 진짜 이혼할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유가 뭔데? 30년간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이 없으니까요. 정숙이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날 모욕했을 때 당신은 눈을 피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랬어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인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이 없어요. 미안해.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숙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30년 늦었어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민호가 다시 물었어요. 집 팔면 돼요.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전셋집 얻든지요. 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정말 변했어. 변한 게 아니에요. 본 모습을 찾은 거죠.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방을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정숙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금순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금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숙은 금순을 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너무 심한 말을 했지. 미안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줘. 응? 금순이 애걸했습니다. 용서요? 정숙이 웃었어요. 어머니, 전 용서받고 싶지 않아요. 뭐? 금순이 놀랐습니다. 용서는 어머니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전 그럴 생각 없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존중이요. 정숙이 금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동안 전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이제는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금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꼭 받을 거예요. 제 권리니까요. 정숙이 덧붙였어요. 금순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12월 말이 다가왔어요. 민호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집 내놨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리면 돈 줄게. 그러니까 이혼은 할 거예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정숙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집은 팔렸습니다. 정숙은 10억을 받았어요. 재산 분할로 3억을 더 받았죠.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정숙은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치료도 시작했죠. 손목과 어깨도 치료 중이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죠. 기분 좋다. 정숙이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정숙은 여유롭게 일어났죠.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요. 향이 좋았어요.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계란을 프라이했어요. 혼자 먹을 아침이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죠. 이게 내 아침이구나. 정숙이 생각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아침이었습니다. 오후 정숙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어요. 아름다웠죠. 정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책을 꺼냈어요.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이었죠. 엄마, 누군가 불렀습니다. 준호였어요. 준호야. 정숙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어요. 앉았죠. 엄마 어때?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좋아. 정말 좋아. 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수술은? 잘 됐어. 이제 무릎도 안 아파.
정숙이 다리를 펴보였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준호야, 너 아빠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랑 작은 집에서 살고 계셔.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래.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보고 싶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래. 근데 난 안 보고 싶어. 엄마. 준호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이야. 정숙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를 위해서.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고마워, 준호야. 정숙이 준호를 안아줬어요. 저녁, 정숙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정숙아.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미야. 정숙도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 많이 밝아졌다. 영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되게 피곤해 보였는데. 정숙은 웃었어요. 맞아. 그땐 힘들었어. 이혼했다며? 잘한 거야? 영미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잘했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볼 거야. 뭔가 하고 싶은 거 찾아보려고.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이제 내 인생이야. 영미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영미야. 한 달 후, 정숙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58세의 나이에 처음 하는 직장 생활이었죠. 어서 오세요. 정숙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주문했어요. 정숙은 커피를 만들었죠.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정숙 씨, 수고하세요. 사장님이 격려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죠. 오늘도 잘했어. 정숙이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정숙이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찾은 내 인생.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솔솔 왔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민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숙은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원에서요. 민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죠. 왔어?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응. 정숙이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 민호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 정숙이 짧게 대답했어요. 나는 별로야.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당신 없으니까 힘들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숙이 무덤덤하게 반응했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어. 어머니한테 말했어야 했고. 정숙은 민호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호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 이미 늦었으니까.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고마웠어.
30년 동안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일어섰어요. 나도 고마웠어. 두 아들 낳게 해줘서. 정숙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잘 살아.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정숙은 이제 카페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정숙 씨, 오늘도 커피 맛있어요.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퇴근 후 정숙은 요가 교실에 갔습니다. 몸 관리를 시작한 거예요. 정숙 씨, 오늘 자세 좋아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이 기뻐했어요. 요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나 행복한가? 대답은 명확했어요. 응, 행복해. 정숙이 웃었습니다. 58년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준호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였어요. 엄마,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지수야. 준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예쁘다. 어서 와. 정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정숙의 작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정숙이 요리를 했죠.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지수가 감탄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숙이 웃었어요.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호야, 고마워. 식사 후 준호와 지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 준호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응, 그러게. 좋으신 것 같아.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어요. 요즘 습관이 된 일이었죠. 오늘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예쁜 아이였다. 착하기도 하고. 준호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뻤다. 나도 행복하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 30년을 잃었지만 나를 찾았다. 이제 내 인생이다. 나를 위한 인생. 정숙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죠.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죠. 정말 고마워. 1년 후, 정숙은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빵을 굽는 카페였죠. 정숙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달렸습니다. 오픈 첫날 많은 사람이 왔어요. 준호, 지수, 친구 영미, 카페 사장님. 준석도 왔습니다. 유나와 함께요. 엄마, 축하해. 준석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 준석아. 정숙이 받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준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정숙이 준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준석이 정숙을 안아줬어요. 정숙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유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유나야. 정숙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는 성공적이었어요.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죠.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매일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나 정말 잘한 거 맞지?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어요. 응, 잘했어. 정숙이 웃었습니다. 30년을 잃었지만 나를 찾았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해가 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밝았어요. 30년의 어둠을 지나 찾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정숙의 것이었어요. 오직 정숙의 것.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정숙 씨의 이야기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30년을 참고 견딘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 됐죠. 때로는 무너지는 것도 용기입니다. 일어서기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혹시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살고 있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